안녕하세요. 우리 제98회 세무의 2급 세법 일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불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와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비과세법인. 2번 사업연도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기 기간으로 하되 1년 미만 또는 1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원칙적 설립 등기일 기준입니다. 4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2번 외국 법인은 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죠.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입니다. 2번 비영리법인의 모든 국내 원천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우리 비영리 내국법인은 주식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는 수익사업이니까 고유목적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4번 영리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맞는 편이고요. 3번 법인세법상 법인이 장부에 계산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결산조정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결산조정. 우리 신고조정이 있고 결산조정이 있죠.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해야만 우리 법인세법으로 송금을 인정이 됩니다.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결산조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1번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번 송금 산입한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4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자, 2번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신고조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4번이 틀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죠. 4번 법인세법상 입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입금은 자본, 출자의 납입,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합니다. 2번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차익은 입금에 산입합니다. 3번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입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납입할 때 송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도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자기주식 양도금액은 입금 항목이죠. 우리 기업 회계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5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기타 사유출인 경우 정답은 2번이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출합니다. 대손충당 한도 초과 유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 매출누락 상여, 귀속자 임원 상여 소득 처분합니다. 문제 6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용도 변경, 2번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 3번 빌딩에 있어서 피난시설 설치. 전부 다 자본적 지출이고요. 4번에 단순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7번.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지만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평가이익은 인정합니다. 2번. 파손부패, 시가 감액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손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 선출법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유가증권 평가 방법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합니다. 문제 8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 1번에 리스 이용자의 금융 리스 자산, 감가상각 자산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서화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감가상각할 수가 없죠.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자, 9번. 기부금 50% 한도. 옛날 기준으로 법정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50% 한도. 1번. 국가의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50% 한도 적용되고요. 국군 장병 위문 금품, 사립학교 연구비 전부 다 50% 한도 되는 법정 기부금입니다. 4번.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출한 기부금 10% 한도 기부금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지정기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재는 그냥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10% 한도 지정기부금, 50% 한도 법정기부금. 10번.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 1번. 임원이 연임된 경우. 2번.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3번.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3번이죠. 4번. 정부 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모든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1번, 2번, 4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11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예정되지 않는 것. 1번. 우리 재손실세액공제. 2번. 외국납부세액공제. 4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적 세액공제. 문제 12번입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상 부인 적용하지 않는 것. 부당해산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부당해산 부인은 특수관계자고요. 법인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 부당해산 부인 적용합니다. 1번. 금전 차입의 경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적용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번. 우리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사용인,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해산 부인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거래. 자, 우리 부당해산 부인은 특수관계 요건을 성립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우리 부당해산 부인 적용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3번. 법인세법상 2월 결성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2월 결성금 공제는 신청을 별도로 요하지는 않습니다. 3번.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에서 충당으로 하여 보존할 수 있는 2월 결성금은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 그러면
2월 결성금 보전에 충당하면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됩니다. 이때는 2월 결성금 발생 제한이 없습니다. 4번 2월 결성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2월 결성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14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우리 세법은 항상 실질과세 원칙이죠.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계속 등기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이라면 더 이상 제조를 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기계장치, 유형자산, 법인을 해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청산 중에 있는 법인입니다. 자, 근데 이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이 다시 제조하여 제품을 판매하려면 계속 등기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계속 등기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2번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합니다. 자, 영리 목적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납세 의무가 있죠.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크게 납세 의무죠. 공급자 컨셉이 있고요. 매입자 컨셉이 있습니다. 우리 매입자 컨셉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이제 매입자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업자, 비사업자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공급자 컨셉은 이제 사업자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우리 부가가치세법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원칙은 각 사업장을 소재지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대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죠.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3번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계산한 임시사업장도 사업장으로 본다. 아니죠. 하치장, 임시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고요. 4번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 집에서 홈쇼핑 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16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것. 1번 음식점 사업자 용역 제공입니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실질 공급이 있고요. 간주 공급이 있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은 6가지가 있죠. 면비판, 계사패 6가지. 근데 우리 용리의 간주 공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용역. 자, 그래서 1번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간주 공급 아니죠. 2번
재화 양도담보 목적, 실질 공급 아닙니다. 3번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4번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조세를 물려받는 경우 과세 대상 아닙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7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사업 개시일부터죠. 예를 들어 4월 1일 날 사업 개시한다. 그럼 4월 1일부터 4월 1일이 속하는 과세 종료일까지 6월 30일까지입니다. 보기 1번처럼 보게 되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 1월 1일을 말하는 겁니다. 1번 틀린 내용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번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3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4번 간이가세 규정 적용을 포기한 일반 과세의 과세기간은 그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까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자 1기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4월 7일) 날 간이가세 포기했습니다. 자, 그럼 5월 1일부터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이 되고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간이가 됩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수출 대응업자, 우리가 수출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용역대가, 국내 용역대가이기 때문에 10%입니다. 2번 면세사업자가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즉 면세 포기하면 과세사업자로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3번 간이가세도 영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19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국가가 공급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 2번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자, 일시 우발적 공급이죠. 일시 우발적 공급. 그러면 주된 사업에 따라갑니다. 면세 적용합니다. 다만 이제 일시 우발적 공급에는 면세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토지 면세 제어를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면세를 적용합니다. 오직 이거 하나만 예외가 있죠. 나머지는 전부 주된에 따라갑니다. 4번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가격에 그 불공제받은 만큼 판매 가격에 얹어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그런 어떤 정가를 합니다. 20번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성명, 명칭이 기재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다.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적혀지지 않거나 또는 잘못 적혀져 있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번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4번
매입자도 법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세금기한서 발행할 수 있죠. 매입자 발행 세금기한서. 공급자가 세금기한서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서 매입자 발행 세금기한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1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료의 시가입니다. 2번 폐업 시 잔존재화 시가죠.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 정답 2번입니다. 수입자는 관세,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에너지, 정리세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4번 특수관계일에 공급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 용료. 자, 오지거나 용료의 간주공급이고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2번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답한물산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고르시오. 1번 간이가세자로부터 근데 직전 공급대값 계획의 4,800 미만인 간이가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기한서 매입세 효력이 없습니다. 원래 4,800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세금기한서 발행할 수 없고요. 이 자로부터 세금기한서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효력 있는 세금기한서가 아닙니다. 2번 세금기한서 대신에 교부받은 거래명세법상의 매입세액 불가죠. 4번 소나타 매입하고 발급받은 세금기한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유용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 불가 불공제입니다. 3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교불까지 거래대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기한서 매입세액. 자, 아직은 제가 사업자 등록 신청했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죠. 근데 이때까지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적어서 발급받으면 그래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정답 3번입니다. 23번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공제 특례의 공제율로 오른 것. 1번 음식점을 경유하는 법인사업자 106분의 6이 됩니다. 2번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용량수 102분의 2입니다. 룸사롱, 가요주점, 술집, 고급 술집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2분의 2를 적용합니다. 3번 제조업 중 도정업 106분의 6을 적용합니다. 4번 음식점을 경유하는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인데 과표 2억 이하는 109분의 9를 적용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자,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은 일단 감가상각자산에 한정하고요.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 5% 이상 증감. 정답은 2번입니다.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은 우리 예정신고할 땐 정하지 않고 확정신고할 때만 합니다. 4번 공통사용자를 실질 공급이 발생하거나 또는 간주 공급이 발생하는 그 과세기간에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25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자 1번에 광업, 3번에 부동산 매매업, 4번에 수의사, 전문직은 불가합니다. 의류, 소매업은 가능하죠. 소매업은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6번 자 우리 법인세법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하고요. 세 가지를 뺍니다. 순서대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자, 이 비소를 뺀 게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7번)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자, 중소기업이 아닌 민국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1,8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초과 800만 원 금액을 1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초과되면 50%, 최대 50%, 2천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 800만 원 분납 가능합니다. 최대 800만 원 분납 가능합니다. 자, 29번 우리 대손세액 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10입니다. 10년. 30번 우리 중간 지급 조건부가 있고요. 장기 할부가 있습니다. 장기 할부는 인도 후 2회 이상이고요. 2회 이상, 그 다음에 1년. 중간 지급 조건부는 미리 돈 받는 거예요. 인도 전 3회 이상, 6개월이죠. 정답은 6개월이 됩니다. 자, 98회 세무회계 2급 세법 1부. 여기까지 풀이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세법 2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법 2부 98회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신고기한 등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번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도착한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거로 본다. 아니죠.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9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4번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죄를 입은 경우에 기한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2번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번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번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보기 3번은 유치송달 사유입니다. 유치송달. 4번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송달 가능합니다. 3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닌 것. 1번에 납부, 2번에 충당, 4번에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만료. 자, 부과철회가 아니고 부과취소입니다. 취소.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없는 걸로 봅니다. 철회는 철회했다가 다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부과 취소입니다. 취소가 되면 최초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는 거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취소입니다. 철회는 다시 원대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 철회했다가 다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국세부과권 제척기간 계산일로 틀린 것. 1번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 기준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인지세 납세 의무 성립한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계산일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5번. 국세기본법상 납부 책임의 한도가 없는 2차 납세 의무자는 정답은 2번이죠. 무한 책임사원 한도 없습니다. 6번.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가 아닌 것. 1번.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을 때. 2번. 경정으로 인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3번.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고요. 5번은 일반적인 경정청구 사유입니다. 자,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즉 세금을 많이 낸 거죠. 이때는 5년입니다. 5년. 자,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이고요. 7번.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한 경우입니다. 수정신고는 적게 신고한 자, 경정청구는 많이 신고한 자,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이 지난 후에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번. 기한 후 신고는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3번.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됩니다. 4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50% 가산세액을 감면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국세 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때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국세 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환급금의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됩니다.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늘 제외하고 민법에 따릅니다. 4번은 조금 지역적인 내용이지만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국세기본법상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세무성의 국세심사위원회를 둡니다. 2번.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성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의신청이 있고요. 이의신청은 임의제도입니다. 자, 걸쳐서 국세심판원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있고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가는 우리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있죠. 자, 이런 셋 중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소송하게 되면 우리 3심까지 있습니다. 자, 3번. 불복 청구 금액, 즉 세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국선 대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3번, 5번, 4번.
심사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아니고요. 90일입니다. 90일. 정답 4번입니다. 10번.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납세자가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번. 원칙은 세무조사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번. 납세자가 이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다시 세무조사,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4번.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된다. 자, 근데 이제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에 인하여 소기의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치조사라고요. 불시에 통보 없이 바로 사업장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우리가 예치조사, 서면 통지 없이 바로 하는 것을 예치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언론을 보게 되면 이제 검사들의 압수수색과 비슷한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권리 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주는 경우가 아닌 것. 2번에 세무조사, 3번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 4번에 조세 범칙조사. 정답은 1번입니다.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이때는 납세자 권리 현장 교부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2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 및 과세소득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번.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주소를 둔 날의 다음 날부터 아닙니다.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즉 그날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3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저하고 여러분하고 5대5로 가지고 있다. 10억 주고 상가를 팔았다. 그러면 각자 5억의 판고로 보아 각자 세금 계산 따로따로합니다. 4번. 자,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무조건 거주자로 봅니다. 13번.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이자 할인액. 2번.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 3번. 비영업대금 이익. 4번. 위약,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14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연예인이 사업활동 관련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입니다. 2번. 공익과 무관한 지상권 설정은 사업소득. 공익 관련된 설정은 기타소득. 3번. 사업소득 계산 시 매출애누리, 매출환입, 매출환입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회계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사업소득 계산할 때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5번.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 및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공장, 재단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입니다. 전체를 빌려주는 거죠. 공장, 부동산, 기기장치 이 전체를 빌려주는 것을 공장, 재단의 대여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입니다. 2번.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원룸 있죠. 원룸.
원룸인 경우 방이 한 15개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원룸 전체를 한 개,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구분 등기된 경우 각 방이 각각 호실로 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랍니다. 아파트, 빌라 이런 게 다세대 개념이고요. 각 호별로 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이거 전체가 하나의 명의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3번. 자, 우리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이나 또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소득 과세되는 임대소득을 보는데 이때 주택수 계산할 때는 부부의 주택수만 합산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6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근로기간 중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 스탁옵션, 퇴직 후에 행사하면 우리 기타 소득이죠.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법인세법에 따라 상해로 처분된 금액 근로소득이고요. 3번 백지수당, 해외 근무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은 우리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 공무원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도 원칙은 근로소득입니다. 17번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인정상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자, 일반적인 급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3번 잉여건 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법인의 잉여건 처분 결의입니다. 4번 임원 퇴직소득 금액 한도 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 시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8번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 1번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신체상해 상해를 있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우리 비과세 소득이죠. 비혈과 소득,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 성격은 비과세입니다. 비열거입니다. 3번, 2번 사업용 토지, 건물, 이걸 우리가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입니다.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이고요. 3번 소와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4번 법인세법 처분된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9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연금, 자, 비과세 소득입니다. 자, 3번 국군 포로 송환 및 대우,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비과세고요. 4번 공적연금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귀속 시기입니다. 1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경우.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집원이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3번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재산을 재산 분할하는 경우 명의만 남편 거지 원래 내 거 가져오는 겁니다. 재산 분할. 과세하지 않습니다. 4번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넘겨주는 경우 양도를 봅니다. 21번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자, 거주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 2번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나이 요건 없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3번 기본공제 대상자에 되어야만 추가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항에 따릅니다. 다만 장애가 치유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전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2번 의료비 세액공제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보청기, 2번 진찰, 4번 시력보정용 안경 1인당 연 50만원, 3번 단순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이런 부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23번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될 수 있는 소득이 아닌 것 1번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3번 일용근로소득, 4번 원천징수되지 않는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 우리 이제 과세 이연받는 퇴직연금. 2번 뇌물로 인하여 받는 금품은 이거는 원천징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입니다. 뇌물 주는데 원천징수하고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세금 과세된 게 없죠.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24번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된다. 2번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번 자, 분납은 2개월이죠. 2개월. 정답 3번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25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이 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자, 원칙상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2번 국내 근로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자, 2번은 조금 지역적인 내용이지만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우리 출자 공동사업자는 25% 원천징수하고요. 정답은 3번인데 12월분 급여분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2월 말일 날 지급한 거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즉 회사가 내야 되죠.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뭐 지급 안 하니까 원천징수 할 수는 없고 회사가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관식 볼게요. 자, 무신고 가산세 일반은 20, 부정 탈세는 40%. 부정행위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입니다. 자, 국세기본법 관로 5억 미만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이 됩니다. 28번 우리 그로스업은 이중과세, 법인세 과세, 또 소득세 과세,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을 적용합니다. 29번 자, 우리 결손금은 15년입니다. 15년간 이월하여 사근영기 입의 순으로 공제합니다. 30번 소규모 사업자 자, 우리 추계로 계산하면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계산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익금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는 자, 이런 사업자를 소규모 사업자로 보고 기장하지 않고 추계를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무기장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4,800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98회 세무의 2급 모두 문제풀이 마쳤고요. 뭐 간혹 몇 문제는 조금 특이한 지역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평이한 그런 문제입니다. 수업 내용 자체가 우리 1.5급 수준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98회 기출문제 풀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